명품을 모르고 사는 촌년.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네 여자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처녀 때야 나를 위해서 옷을 사고 가방을 산다지만 결혼하고 자식 낳고 나면 이 돈이면 우리 아들 신발을 하나 살 수 있을 텐데. 같은 생각 때문에 차마 지갑에서 돈을 꺼내기 쉽지 않다는 것을요. 물론 남편에게 돈을 쓸 바에야 저한테 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숟가락으로 정수리를 딱 하고 치고 싶은 게 사실이잖아요. 여하간 그렇게 저는 검소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러던 저에게 며느리는 전혀 새로운 세계 사람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을 했었다고? 그것도 명품관에서? 네, 별건 아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그쪽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나중에는 고객 응대 총괄까지 했었어요. 차분한 음성에 세련된 태도, 오뚝한 콧날까지. 며느리는 전형적인 세련된 서울 여자였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뭐랄까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며느리랑 같이 어딜 가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주말에 저랑 같이 장 보러 가는 거 어떠세요? 장을 보러? 어디로? 백화점이요. 백화점? 그런 데는 비싸지 않니? 그 돈이면 전통시장에 가고 말지. 그렇긴 한데 막상 가보면 별로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아휴, 난 모르겠다. 그냥 너 혼자 다녀오렴. 이상하게 며느리랑 저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며느리에게 하나 기특했던 건 제가 그렇게 거리를 두어도 명절날이나 제 생일날에는 깍듯이 저를 챙긴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남편 부하 직원이 우리 집에 명절 선물을 들고 온 거예요. 형수님, 항상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별건 아니지만 작은 정성입니다. 어머, 이건 명품 가방이잖아요. 이렇게 비싼 걸? 형수님이랑 선배님께 그동안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받아주세요. 처음 선물을 받고는 너무 기뻤어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 평생 처음 받아보는 명품 선물이었거든요. 남편도 벗겨진 대머리만큼이나 짠돌이라서 저에게 가방 하나 선물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가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때? 이거 당신네 팀에 김대리가 줬어요. 김대리 그 친구가? 이상하네. 남편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좋아하기는커녕 이상하다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김대리 그 사람 나보다도 더 짠돌이로 소문났거든.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들 기피하는 친구인데 당신한테 명품 가방을 줬다니.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이라더니 선물 받은 것도 탐탁지 않아 하는구나 하면서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할수록 저는 더욱 당당하게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주변 친구들이나 회사 부인들 모임에서도 제가 워낙 검소한 걸 알았기 때문에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제 가방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저의 며느리였어요. 이제 나도 명품관 며느리한테 자랑스럽게 보여줄 게 생긴 거야. 솔직히 말은 못했지만 며느리 앞에서 은근히 주눅이 드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명품에 거의 까막눈 수준인데 며느리는 빠삭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얼른 약속을 잡고 함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변하더니 바로 가방부터 묻더라고요. 어머님, 가방 사셨어요? 아이 참, 그것부터 알아보니?
산 건 아니고 네 시아버지 부하 직원이 선물해줬어. 됐다고 하는데도 감사하다고 쭉 주더라고. 그래요?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살펴봐도 될까요? 응? 아, 뭐 안 될 건 없지. 그때까지만 해도 역시 내 가방을 알아보는군.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가방을 이리저리 들고 살피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가방 저도 사려고 했던 건데 아쉽네요. 한정판이라 구하기 힘들거든요. 어머, 정말로? 며느리의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을 뻔했습니다. 내가 은근히 동경했던 세련된 며느리가 내 가방을 탐냈었다니. 남편의 부하 직원이 순간 너무 예뻐서 깨물어주고 싶더군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어서 한 말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가방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응? 가방을 달라고? 네. 그냥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가방 스타일 자체가 어머님이랑은 잘 맞는 것 같지도 않고, 특히 이 시리즈는 예민한 소가죽을 써서 잘 관리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무래도 관리하는 법을 모르실 테니까. 내가 관리하는 법을 모른다고. 말을 듣고 있자 하니까 순간 복장이 터지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뭐 이런 말을 다 한담? 순간 짜증이 나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어요. 내가 모르긴 뭘 모른다는 거니? 나도 나름대로 알 건 다 알아. 아, 그게 어머님을 무시하려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무시하려고 한 말이 아니면 대체 뭔데? 네가 백화점에서 일을 해봤으면 뭐 얼마나 했다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일단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기분이 나쁘고 말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었는데? 됐고. 오늘은 그만 서로 일어나자. 어머니. 됐다니까. 그날은 그렇게 결국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분이 풀리질 않더군요. 그 와중에 남편은 침대에 누우면 겨울 공기가 차다면서 자기 혼자만 들어갈 침낭을 들고 오는 거예요. 공기가 차서 침낭을 들고 왔다고요? 그럼 내 거는요? 응? 당신 거. 아, 그건 생각을 못했네. 생각을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요.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사람 복장 터지게 하지 말고. 아니, 갑자기 왜 성질이야? 그냥 당신 얼굴을 보면 화가 나요. 그렇게 남편을 안에서 쫓아내고 저는 한동안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며느리가 괘씸할 뿐이더군요. 지가 나보다 잘나봤자 뭐 얼마나 잘났다고.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서 한동안은 며느리 목소리를 듣는 것도 싫더라고요. 몇 번 사과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중간에 소식을 들은 아들 녀석은 엄마, 오해예요. 집사람이 엄마를 무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는 모르겠고 그날 걔가 보였던 태도가 증명하잖아. 아니, 진짜 그런 게 아닌데. 아들도 결국 자기 아내 편이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화가 풀리지 않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며느리의 욕을 했습니다. 다들 제게 맞장구를 치면서 정말 맞다고. 요즘 며느리들은 개념이 없다고 한마디씩을 해주더군요. 정말 개념 박살난 며느리네. 그런 애는 예전 같았으면 홀딱 벗겨서 쫓아내야 하는데 세상 참 좋아졌다. 그렇게 며느리한테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택배가 왔더라고요. 꽤나 고급스럽게 포장된 게 범상치 않았죠. 이게 뭐지 싶어서 열어봤는데 보인 건 뭐야, 이건 가방이잖아?
며느리가 보낸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꽤나 비싸 보였지만 그걸 받고도 저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꼴랑 가방 하나 보내놓고 화해하자고. 어이가 없어서 정말. 저는 그런 며느리의 행동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을 뭘로 보고 고작 이 정도로 마음이 풀릴 거라 생각한단 말인가요? 그렇게 마음을 더욱 굳게 닫고 지내던 어느 날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직도 화 안 풀리셨다면서요? 마치 제가 혼자서 속 좁게 군다는 듯한 아들의 말투에 순간 너무 서운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빽 질렀어요. 아무리 결혼하면 남의 자식처럼 되는 게 아들이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때 아들 녀석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 가방 가짜래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이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아빠네 회사 부하 직원한테 선물 받은 가방이요. 그거 완전 동대문 싸구려 짝퉁이래요. 우리 집사람이 원래 백화점 명품관에서 계속 일했잖아요. 그 정도는 가볍게 알아보고도 남죠. 아니. 그럼 대체 왜 그 가방을 자기 취향이라면서 가져가겠다고 한 거야? 엄마가 민망하실까 봐요. 며느리가 돼서 엄마 부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대요. 이제야 좀 마음이 풀리시겠어요? 아들의 말을 듣는데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브랜드 백화점에 가서 직접 물어봤죠. 그런데 그 직원이 코웃음을 치며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저희 상품 아니에요. 네? 아니, 그렇다면 네, 짝퉁이라고요. 이딴 거 들고 명품관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네요. 직원의 말을 듣는데 순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특히나 백화점 직원이 저를 잔뜩 깔보는 태도가 더더욱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며느리하고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람. 쥐구멍이 있다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을 이제 대체 어떻게 봐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며칠 후에 집에 누군가 찾아왔더군요. 나가보니 놀랍게도 어머니, 저예요. 사과드리러 왔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사과를 하러 왔다니? 네가 나한테? 오히려 사과는 내가 해야 하는데 대체 얘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당연히 제가 사과를 드려야죠. 진작에 어머니 마음을 좀 헤아리고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마음만 괜찮으시다면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작 며느리가 저를 괴롭게 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며느리를 힘들게 했으면 힘들게 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나이 먹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렸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게 아니라면서 고개를 재차 저었죠. 서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서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를 그렇게 원망하는 걸 알면서 왜 가짜라는 걸 밝히지 않고 꾹 참았냐고요. 가족이니까요. 며느리가 살며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은 원래 서로 아쉬운 점이 있어도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언젠가 어머님께서 저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 믿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다시 여러 차례 사과했고, 저희 둘은 어느 때보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일의 시작은 저의 열등감과
질투가 아니었나 싶어요. 조금이나마 며느리를 이해하고 저의 부족한 점을 인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스스로를 옥죄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라도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함께 할 것이 있다면 함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사연을 즐겁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